에스더입니다. 평화로운 주일 오후입니다. 지금 10월 초인데요. 이곳 캘리포니아는 아직 덥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 후덥지근했던 것 같아요. 실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서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어서 잘 몰랐는데 한국 교회는 아주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좀 한국 사람들이 건강전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특히 전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지 에어컨을 그렇게 크게 틀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운 감은 좀 있었지만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면 진짜 겁나게 틀거든요, 에어컨을. 그렇게 덥지 않은데도 막 쌩쌩 완전히 추울 정도로, 그러니까 추워서 반팔 입을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미국 교회 갈 때는 여름에라도 좀 뭔가 걸칠 수 있는, 이렇게, 왜냐면 예배 방해를 받을 정도로 너무 춥게 트니까. 그래서 옷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에어컨이 있어 잘 몰랐는데 딱 이렇게 마치고 교회에서 점심을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점심 먹는 장소로 나오니까, 야외에 나오니까 후덥지근한 거예요. 선풍기가 틀어져 있었는데 바깥에. 그래도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처음 제가 캘리포니아에 내려왔을 때, 그때가 아마 11월쯤 되었나요? 그때도 이렇게 아마 늦가을인지 초가을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처음 제가 워낙 텍사스 더운 데서 있다 와서 정말 딱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기후가 너무 서늘한 거예요. 서늘하고 좀 기분이 좋았어요. 시원해서. 살고 보면서 느낀 거는 그렇게 인상적으로 시원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요즘은 기후 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제가 또 여기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참 뭐랄까, 인간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도 신체도 뭔가 참 간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나눈 것처럼 갑자기 또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것도 짧은 시간 내에 한 지금 열흘도 안 남았어요. 지난번 제가 이사 갈 때는 그냥 현재 있는 집에, 필리핀 여주인이 사는 집에 오기 전에 베트남 여자 주인이 있는 집에 살았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조금 이게 좀 특이한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완전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니까 바로 그날만 나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한 달 정도 집을 못 찾아서 제가 이렇게 한 달 더 연장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수표를 줬는데 바로 거절하더라고요. 바로 나가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방 2칸을 내주고 있었는데 제 옆방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 비었어. 그러니까 보통은 방세를 이렇게 달세 받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주수비인 경우,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부동산 그저 집이 재산인 사람들, 집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쉽죠. 방 하나 내주고, 그러니까 매달 매달 돈이 들어오잖아요. 굳이 일을 안 해도 그 집 관리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사람이 살다가 나가버리면 그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은 매달 내는 거에서 좀 착오가 생길 수 있잖아요. 자기도 자기 집이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집 한 채를 빌려가지고, 방 여러 칸 있는 집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세를 다 내면 비용이 크잖아요. 집값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렌트를 또 내는 거예요. 자기도 렌트 낸 집 전체를 렌트를 했는데, 거기서 또 방 몇 칸을 다른 사람한테 렌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이 내는 방세를 합쳐서 자기가 내니까 자기한테 부담이 덜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느 가버린다. 근데 그 중간에 사람을 못 구한다, 새 사람을. 그러면은 손해를 보잖아요. 어떤 면에서 한 30일 전에는, 이사 나가기 30일 전에는 미리 알려라. 그래야지 자기들도 사람을 구할 수 있다. 방을 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자기들이 손해를 안 본다는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이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형편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편이에요. 그 집도 2층 집이었고, 그러니까 그 방이 4칸이 있었는데 자기 방 하나, 그 다음에 또 손님 방 하나. 알고 보니까 손님한테도 돈을 받더라고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것도 자기 고교 동창 부부가 왔었는데 얼마 동안 지냈었는데 막 청소해주고 계속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 했더니 나는 이 사람들 역시 막 그냥 손님으로 와가지고 자기한테 신세를 지니까 저 같으면 저 보러 온 친구 아니면 손님이 잠시 지낼 곳이 필요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집이야.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모텔비를 내줘야 난 부담돼서 못하지만 뭐 있는 집이잖아. 있는 공간, 방이고 비어있는 공간인데 나한테 손님이 왔다. 그 사람한테 편하게 지내고 가. 뭐 밥까지는 내 일일이 사줄 수 없지만 그냥 있는 방이잖아요. 놀고 있는 방이잖아요. 그 친구한테 손님한테 네가 방값을 내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이 집주인한테 잘하지. 말하자면 약점이 있으니까 뭔가 짐을 지고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미안해서 그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랑 잠깐 친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이 사람들도 당당하게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그 고교 동창생한테 뭔가 짐이 안 되고 떳떳하게 입고 싶어서 돈을 내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돈을 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한테서도 그리고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는 직원들 맡겨놓고 자기는 일주일에 몇 번만 가서 점검하고 이런 정도가 참 자유롭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달세를 받아서 뭐 생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재정적이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옆방에 방이 비었는데 몇 달째 방이 안 나가고 있었고 그런 상태인데 제 방을 급하게 비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빨리 사람이 와서 채워야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뭐 그럴 것 같으면 옆방을 벌써 사람을 구했겠죠. 그랬는데 저한테 급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에 제가 막 급하게 나가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진짜 이 영화도 아닌 것이 솔직히 보면 우리가 보는 영화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어째 저게 사실일까 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 생각하지만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갈 만한 곳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짐도 사야 되고 해서 제 방에 지금 많은 박스들이 이삿짐 박스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상으로 지금 방을 구하고 있는데 제 가게에 맞는 데가 많이 없어서 막 찾다 어떤 한 군데서 지금 제가 내고 있는 달세비하고 같은 달세를 요구하는 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집주인 아줌마가 달라고 하는 그 금액은 낼 수 없지만 현재 가격으로 일단은 제가 한번 가보자. 근데 거기가 주소가 조금 특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 주소를 주는데 아저씨 말이 좀 분명치가 않고 또 그 도로 이름이 오렌지 드로프인데 그 말이 좀 쉬운 말은 아니에요. 받아듣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버벅거리니까 아저씨가 좀 짜증나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제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저씨가 좀 짜증내는 것 같아도 가서 헤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여기가 manufactured home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트레일러 하우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닥에서 이렇게 기초공사해가지고 지어진 그런 튼튼한 집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벽돌 같은 거 쌓아가지고 이렇게 올린 이렇게 밑에 기초공사 없이 그 올린 그 집들 있잖아요. 그런 건 거예요. 좀 보면은 그렇게 예쁜 집은 아니에요. 예쁘거나 튼튼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뭐 그렇게 싸지 않다는 거죠. 이런 집들만 모여있는 또 이게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것은 아닌데
트레일러 집들만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그게 리스하는 그 사무실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데는 방도 좀 좁고 보호받는다는 느낌 안 들고 약간 나무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굉장히 얇은 나무로 지어진 얇은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되어진 집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안전할까 이런 정도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거기가 있는 동네가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좀 덜 불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 따로따로 이렇게 집집이 따로따로 사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공동체 이렇게 모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봐주고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고 작은 곳이었는데 방도 형편없이 보이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대강 내가 이거 이렇게 살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크게 기대는 안 하고 보니까 교통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제 직장과 제가 보통 다니는 그런 노선들하고는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뭐랄까 많이 세이브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 고속도로와 이렇게 금방 연결이 될 수 있고 막 그런 교통 사정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광고만 보고는 이야기만 듣고는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이렇게 더 디테일한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많이 알아보고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덥석 내가 계약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사실 제가 지금 급하게 집도 찾아야 되고 제 가격으로는 소스도 많이 없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살고 있는 이거 지금 집은 정말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데 뭐 푹 쓰는 것도 의식주 문제잖아요. 그 기본적인 문제인데 그것도 지금 안 돼가지고 제가 막 갈등을 많이 했고 아줌마랑. 제가 좀 착한 사람들 좀 만나게 해주세요. 또 어쩔 수 없이 집주인과 같이 살아야 될 확률도 높고 게다가 다른 룸메이트까지 있는 상황이며 정말 그런 것들도 그렇고 사람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솔직히 집이 불편한 거는 둘째치고 정말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정말 그거는 있는 게 고통이거든요. 제가 겪어봐서 아는데 베트남 사람 집에서 있었을 때 다른 룸메이트들 옆방에 있던 룸메이트도 제 막 이렇게 주인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막 저 고발하고 막 참 적이 많았었어요. 이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참 짓밟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층에 사는 이 커플은 와 완전히 자기네 말로 막 서로 말이 통하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쉽더라고요. 조금만 서로 불편하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동물의 왕국의 약육강식처럼 정말 인간도 자기의 자기한테 뭔가 손해가 된다 싶고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싶으면 정말 악하게 변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좀 추하게 변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슬픕니다. 집주인하고도 관계를 잘해야 되고 또 룸메이트들하고도 관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최근에 알게 된 한 미국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내는 렌트비보다 배 이상은 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0불 내고 있으면 그 친구는 1200불을 낸다는데 스튜디오죠. 그러니까 한 공간 하나에 그 사람은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이게 참 좋은 거죠. 누구랑 막 나눌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근데 아무래도 여기 캘리포니아의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 형편에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게 이런 일반 주택에
아니면 누군가의 아파트에 방 한 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인하고 살 수밖에 없고, 또 주인이 다른 룸메이트를 갖고 있으면 그 룸메이트하고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냉장고 자리 많지도 않은데 그것도 나누어야 되고, 부엌 쓰는 것도 참 눈치 봐야 되고, 화장실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거죠. 뭐 주차 공간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이 있냐면 대부분 없거든요. 우선순위가 막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주인 아줌마 막내 아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요즘은 그 여자친구까지 와가지고 거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두 사람은 렌트비를 안 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공짜로 다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느낌에 내가 돈을 내고 있는데 지네들이 우선순위다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화장실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엄마랑 식구들이 쓰는 화장실 있고 세입자들이 쓰는 화장실이 있어요. 내 옆에 방에 있는 그 세입자와 같이 그 화장실을 나눠 쓰기로 돼 있었는데, 어떨 때는 그 아들이랑 그 여자친구가 엄마 쪽 거 안 쓰고 우리 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뻥 때리는 것이, 나는 정당하게 돈을 내고 와서 이 집에 쓰는데 지네들은 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 집이고 엄마 집이 자기 집이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다, 그거는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돈을 내고 있는 입장에는 적어도 자기들도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방 화장실이랑 우리 세입자 화장실이랑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엄마 화장실은 문이 두 개인 거예요. 화장실 안에 화장실로 가는 문이 두 개인데,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일반적인 문하고 엄마의 방에서 화장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전용 화장실인 거죠. 그 사람들의 첫째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 그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에 엄마가 문을 열지 않을까 하는 불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장실을 선호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여자 두 명이서 렌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의 화장실 변기가 올라가 있는 거야. 앉는 자리. 우리 여자들은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남자들이 뭐 소변 볼 때 올리잖아요. 그걸 올려놓고 또 안 내려놓고 가고, 이런 좀 불편함.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돈을 내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거예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이, 누군지 잘 정확히가 안 났지만 교회 다니는 멤버 중에 하나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 교회에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서도 렌트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고객인 거예요. 귀중한 고객.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비를 보태주니까. 물론 우리 교인들을 섬겨주는 거는 고마운데,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섬겨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우선시해 주는 건 고맙지만, 말할 때 보면 세입자들에 대해서 존중함 없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괜찮아, 당신을 먼저 쓰세요, 막 이러는 거. 그럴 때 조금 제가 이건 아닌데 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왜 제쳐져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사실상 직접 가가지고 봤을 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전화상으로 미리 여러 가지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라든지 내가 궁금한 점을 미리 알아보고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전화상으로도 내가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다, 이런 걸 미리 알게 되면 솔직히 이불로 가는 귀찮음을 피할 수 있잖아요. 사실 안 가도 되는 거고 막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뭔가 좀 방 크기가 좀 작아서 막 이러는 거예요. AP 스퀘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제가 좀 작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작은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너무 작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가 아주 작은 방에도 가봤었고, 그래서 너무 작은 방에 가면은 너무 답답하고, 특히나 카페트가 깔려 있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여름에는 더 덥고 막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제가 그렇진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물건들이
줄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물건들이 좀 있는데 둘 곳이 필요하잖아요. 너무 좁은 데 가면 둘 데가 없어서 완전히 물건에 쌓여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서 보겠다 이러고 갔어요.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하나님, 주차 문제 없는 동네에 마음 편하게 해준 사람들, 막 다투고 하지 않고도 부엌도 자유롭게 쓰게 해주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갔을 때 하나님, 제가 꼭 봐야 되는 거, 들어야 되는 걸 보고 듣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놓고 기도하고 갔는데 처음에 가서 많이 헤맸어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처럼 이게 아파트 번호 있잖아요. 동 번호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찾기 쉽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좁은데 트레일러 홈 또 이렇게 모양이 각자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 있는 식으로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막 만들어 간 거 하나 둘씩 이렇게 연결해 가면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면서 놓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복잡하게 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래 막 헤맸어요. 신경이 쓰인 게 뭐냐면은 주차 문제가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방 3칸짜리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주차 정도밖에 놓을 수밖에 없는 장소고 바로 다음 집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여분의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주차 공간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저 일하고 다니려면 늘 운전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는, 저는 아파트 같으면은 자기 정해진 주차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딱 세우고, 아니면 아무도 거기 세울 수 없도록 딱 아파트 번호를 딱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경우는 괜찮지만 또 대부분의 아파트는 그렇게 막 비싸지 않은 아파트는 싼 대신에 그런 서비스가 안 좋아서 딱 주어진 아파트 공간 안 줘요. 그러니까 first come first serve 이래가 처음 오는 사람이 차지하는 걸로. 그러면은 누구보다 일찍 끝마쳐 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 때나 자기가 세우고 싶은데 세우잖아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자리를 딱 찾았다가 또 나가면은 또 놓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주차 공간도 중요한데 제가 좀 슬금슬금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위치상으로는 좋아, 교통은 참 좋아, 바로 이렇게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이러니까 기름값을 절약하겠다, 시간을 절약하겠다 싶었어요. 거기는 제가 점수를 줬는데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 트레일러 홈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모기장에 딱 문 닫아놓고 스크린 도어로 문 닫아놓고 들어갔더니 큼지막한 개가 저를 환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재 달새빵 집주인이 데리고 있는 그런 종류의 개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로 치면 도사견이라고 할까나? 그런 게 있어요. 윗머리가 납작한 그런 애가 있어요. 광대뼈 탁 나오고 이래. 조금 보면은 조금 무섭게 생긴 게. 근데 걔는 조금 순하게 보이긴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종류가 그렇잖아요. 그 집주인 아저씨는 딱 봤을 때 그냥 평범한 미국인이에요. 장애를 가진 분이에요. 다리를 좀 절고. 그 주인 아줌마도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가면 내가 누구랑 살 건지 모르고 내가 계약할 수 없다. 아저씨는 좋은데 아줌마가 또 막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만나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나도 그 사람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일러 홈에서 내가 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화 보면은 트레일러 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막 좀 안 좋게 나오잖아요. 부정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들 중에는 엽총 가지고 사냥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술, 담배, 마약 하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미국 사회에 오래 있어 보니까 그냥 특별한 사람만 마약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약을 하더라고요. 참 미국의 문제인데, 사회적인 문제인데 막 반듯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알고 보면 숨어서 마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저 밤에 그런 냄새가 슬금슬금 제 창문으로 막 들어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그 냄새를 맡았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다 닫고 자야 했어요.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이렇게 당신
집에 총 가지고 있나요? 혹시 뭐 술, 담배 하거나 마약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말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좋게 물어봐야 됐어요. 괜히 잘못 물어봤다가 기분 상한다고 뭐 이렇게 따지냐? 우리가 따져야지. 우리가 니를 인터뷰해야지. 왜 니가 우리를 인터뷰하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막 기도하고 갔어요. 주님,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알아야 될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뒤에 가서 알면은 후회되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집에서 이렇게 총을 들고 있으면 그죠. 뭐 인간이 잠시 미쳐버리면 뭐 일을 저지르는 것 잠시 잠깐이잖아요. 워낙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도 지금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뒤에 와서 그 이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별채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그 작은 아들이 연기총을 갖고 있다는 거야. 사냥하는. 저는 들어가고 난 뒤에 나중에 알았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 거야. 오늘 보니까 조그만한 그 왜 있잖아요. 오렌지색 호박이 박스에 가득 들어있는데 현관문 앞에 조그만 앉는 자리를 벤치를 놔두는데 그 벤치 밑에 큰 박스 안에 그런 동글동글한 작은 앙증맞은 오렌지 색깔 호박이 막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비도 오면 비도 맞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이 왜 저거를 비 오는데 저게 그냥 보호도 없이 저렇게 놔뒀지 방치해놨지 싶어서 버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자라면서 굉장히 알뜰하게 자랐기 때문에 뭐 음식 같은 건 낭비 안 하고 뭐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거예요. 뭐 호박이 내가 너무 좋아서도 아니고 저렇게 버려둘 거 차라리 보기는 신선하게 보였어요. 여전히 뭐랄까 팽팽해 보였거든요. 시들어 쭈그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버릴 거면 내가 좀 쓸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하는 말이 이거 쓰는 거라고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냥용 총 쏠 때 표적으로 이걸로 맞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에 아들이 사냥용 긴 총 있죠. 예쁘기 총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찝찝했어요, 정말.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나는 이사 들어온 상태인데. 다행히 얘가 뭐 그렇게 아주 막 이렇게 난폭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감사한데 한 번도 제가 방 보러 갈 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집주인이 총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게 뭐 마약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이 트레일러 홈 많은 영화들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일단은 제가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하지. 솔직히 그 집주인들은 그런 거 다 따지거든요. 보면은 광고 보면은 뭐 노노노 해가지고 몇 가지 절대 안 되는 거야. 막 온갖 룰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라면은 no drama, no alcohol, no smoke, no drug, and no visitors. 그러니까 술 담배 안 되고 마약 안 되고 파티 안 되고 방문객도 안 되고 뭐 복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거 쫙 해놨어. 사람을 구하는 건지 뭐 무슨 물건을 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인간이 참 그럽니다. 완벽한 사람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데 왜 세입자들은 그런 걸 안 따져야 됩니까? 세입자들도 주인이 막 이렇게 차반인 사람 안 살고 싶죠. 제가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마약 같은 거 바깥에서 이게 담배나 마약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집일 경우에는 꼭 그러지도 않거든요. 전기 담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존의 담배보다 더 제가 볼 때는 한 10배나 더 화력이 센 것 같은데 연기가 완전히 대빵으로 납니다. 진짜. 그럼 그런 거 막 집안에서 좀 펴요. 그러면 내가 다 맡아야 되잖아요. 그게 또 절어 있고 이게 밖에서 펴도 이게 날라오거든요. 이게 냄새가 강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는 좀 그렇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렇게 그런 거 맡으면 기침이 바로 나고 솔직히 또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알 수 없잖아요. 제가 딱 들어갔을 때 보니까 사람들도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가장 신경 썼던 게 부엌 문제였기 때문에 부엌이 딱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엌도 아니고 좀 조그마한 부엌이에요. 그리고 좀 산만해요. 보니까 나름대로 손님 온다고 이렇게 방 보러 온다고 치웠겠죠.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잡동사니도 좀 있고, 그럼 제가 들어오면 제 물건들이 있잖아요. 놀 공간이 어디냐 하면 뭐 저기 이렇게 너 공간 이렇게 비워줄게, 이렇게 해서 해줄게. 뭐 우리는 뭐 일가니까 뭐 상관없어, 뭐 이렇게 아무 때나 네가 자유롭게 쓰면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고마웠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어 그런데 그래서 그 집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게 뭐라 그러지, 이런 커뮤니티, 이런 동네, 그러니까 물론 울타리, 보통 아파트, 정말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는 이게 게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문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울타리가 있어서 딱 잠궈 놓아서 아무나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패스코드 해가지고 그 비밀번호를 넣어야 들어갈 수 있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게 어, 세입자뿐 아니라 세입자의 친구라고 하면서, 가족이라 하면서,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라 하면서, 아니면 방문객이라 하면서 살짝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 눌러 살거나 뭐 그렇게 강도짓 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울타리는 없지만 좀 보면은 그런 대로 그렇게 우범지대 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대낮에 사냐고 제가 이러면 안 위험해요. 바로 정문 앞이 가장 이렇게 번잡한 도로인데,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게이트가 딱 닫힌 데가 아니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하니까 여기서 30년 살아서 아무 한 번도 위험한 적 없어요. 그런 거예요. 좋은 현상인 것 같죠. 그런데 막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바람이 슉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공기는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거 안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야기하는 동안에 딱 제 눈에 꽂힌 게 있었어요. 그 부엌에 카운터탑 있잖아요. 그 선반에 뭐가 하나 딱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전자담배였어요. 제가 싫어하는 전자담배.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신 분은 뭔지 모르고 지나갈 겁니다. 저게 뭐지 하고 지날 텐데, 저는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집주인이 남자분이 아마도 전자담배를 피우는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그거 피우는 사람들은 대부분 골초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을 내가 보여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아직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저는 14일 전에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다음 달 11월 1일부터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쯤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제가. 그러면 물론 아줌마한테 며칠 분을 더 주고 제가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그래도 하루가 비는 거예요. 다음 달로 넘어가니까 애매한 거예요. 거기서 제가 뭔가 조금 이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 딱 마음을 결정하기 힘드는데, 결정적인 거는 그 방이 그 사람이 저한테 렌탈하는 방이 작다는 방에 들어가 봤더니 엔간하면 제가 있으려고 했는데, 완전히 이거는 지금 있는 제 방도 작지만 또 제가 있었던 더 작았던 방이 있었는데, 그 방들보다 더 작은 거예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작은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방에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고시원 방이죠. 고시원 방.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입자가 보니까 제 침대도 트윈 사이즈 침대거든요. 퀸 사이즈도 아니고 트윈 사이즈. 좁은데 이거보다 더 작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렇게 폭이 좁은 싱글 침대 매트리스가 있는 거예요. 침대도 아니고 매트리스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거 하나 깔려 있고,
그다음에 자기 조그만 랩탑, 그러니까 노트북이 바닥에 있고, 그리고 로짓이라고 그 벽장이죠. 미국에는 주로 벽장이 달려 있었어요. 이불로 옷장을 안 사도 되는데 방이 작아도 그 방의 한쪽 벽 부분을 거의 차지하는 정도의 옷장이 있단 말이에요. 미닫이 같은, 문을 열면은 막 걸 수 있는데 이거는 따로 만드는 것 같았어요. 만드는데 그것에 절반도 안 되는 아주 정말 그러니까 억지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인데 옷을 다 걸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 남자처럼 그냥 가진 것이 없고 그냥 와서 잠만 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세입자를 구하는 방을 내놓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남자분들이에요. 싱글 남자. 왜냐면 남자분들은 뭐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여자들에 비해서. 여자들은 뭐 가지고 다니는 게 많잖아요. 남자들은 가방 들고 안 다니잖아요. 포켓에 다 넣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은 가방에 넣을 것 많죠. 화장품도 있지 뭐 다 넣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남자들보다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활 공간도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 경우에는 뭐 많이 없잖아요. 이렇게 매트리스 하나 있고 랩탑 하나 있으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침대 스프링 있잖아요. 침대 스탠드가 있잖아요. 침대 매트리스 올리기 위해서 있는 바닥에 사는 것도 더 답답하더라고요. 더울 때는 공간이 좀 떠 있어야 좀 그래도 낫지. 바람도 좀 들어오고 그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 컴퓨터도 있는데 제가 동영상 작업을 편집하기 때문에 책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닥에 놓고 할 수도 없고, 그 책상이 그냥 일반 책상이 아니라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쓰는 그러니까 야드 세일 같은 거, 그라지 세일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딱 접으면은 딱 이렇게 구석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폴더블, 그러니까 접을 수 있는, 이렇게 접으면 작고 펼치면 넓어지는 그런 테이블 있잖아요. 그거 몇 개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컴퓨터 올려서 쓰고 있거든요. 그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하나 들어올만 해도 꽉 차는 거, 거기는. 그러니까 제가 또 다른 짐들이 있는데 상자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진짜로. 고시원 그 정도 크기예요. 고시원 방 그 정도 크기예요. 근데 그거를 500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더 싸게 하는데도 못 들어오겠는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난 이런 게다가 이때 카펫인 거예요. 주인은 밑에가 카페트가 새로 깔았다 하시지만 좁은 방에, 그러니까 조그만 창문이 있긴 있지만 보통은 이게 가려야 되잖아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바로 열면은 뒤에 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딱 보이는데 그 좁은 방에 바닥까지도 뜨끈뜨끈한 카페트가 깔려 있으면 더 답답하거든요. 더 덥고. 그러니까 아니다 싶더라고요. 방을 딱 본 순간에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줄여도 나는 이 방에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생각보다 너무 작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좀 센데요, 이 크기에 비해서 하니까 아저씨가 이거 가격이 물가가 많이 올랐고 뭐 다들 그렇게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약간은 조금 이게 불평하는 듯이 말하더라고. 왜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막 더 큰 장소를 원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쉬웠어요. 엔간하면 내가 참 엔간하면 타입하고 있을까 했는데 방 크기를 본 순간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그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 컴퓨터랑 이걸 다 포기할 순 없잖아요. 이렇게 갈등되는 순간 있잖아요. 뭔가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어. 그냥 정말 결정하기 힘들 때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 하나님께 막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것이 제가 그 집에 있는 저랑 같이 살 사람 주인 커플을 만났지만 다른 룸메이트를 못 만났거든요. 그 사람은 베트남 참전 용사, 그러니까 지금 은퇴해가지고 할아버지 뻘이겠죠. 혼자 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러면은 아무리 직장을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거의 집에 있겠죠. 그러면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에 집에
그러니까 저는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에 저녁에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파타임 일이고 시간이 좀 다른 시간대이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아침 일찍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오후에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점심 먹고 천천히.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있는 게 뭐 싫어하는 주인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아침 시간도 정해줍니다. 아침 뭐 7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사람들 이렇게 와라. 안 그러면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집에 오래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자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 굉장히 이기적으로 막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주인이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 말을 해서 좋다 하고 돼야지.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세입자한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막 미워하고 괜히 미워하고 막 구박하고 막 눈치 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부엌 쓰도 되냐 좋대요. 그거는 좋다 이런 거예요. 세탁기 뭐 이것도 쓰도 된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좋아. 뭐 냉장고도 좁아 보이지만 자기들이 좀 자리 옮기면 된다 이러고 룸메이트가 보니까 집에 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많잖아요. 화장실 같이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것을 쓸 가능성도 더 많고 그럼 또 뭔가 부엌 쓰는 거라든지 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한 집에 다른 남자와 같이 산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 여자로서 게다가 주인 같은 경우에 저는 솔직히 주인이 일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일이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보니까 여자분은 아침 일찍 나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강아지가 아마 실러왔네요. 지금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네, 짧은 저 시간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군요. 저도 예전에 개들을 키웠지만 예전에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개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남의 개들을 예뻐해주고 저의 개들을 그리워하면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개들이 사람들 삶에 맞춰서 실내에서 늘 살다가 한 번씩 산책 나오면 얼마나 걔네들 귀한 시간이에요. 그죠? 자연을 접하면서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고 정말 그 신선한 바깥 냄새, 바깥 공기 마시는 거, 그 잠깐 여기서 화장실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주인들이 대부분 그런 순간들을 만끽할 수도 안 도와준다는 거 굉장히 이해심이 없고 막 걔들을 막 쪼아대요. 막 얘는 그 순간을 누리려고 막 그러는데 막 그 줄로 막 땡기잖아요. 목줄을 땡겨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빨리 데려가려고 잠깐 또 뭐 충분히 못 누리게 하고 인간이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그 말 못하는 짐승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걔들의 입장을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걔네들을 키울 때 더 잘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중요합니다. 이야기를 오래 해야 돼요. 이야기를 오래 해봐야 돼요.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인 아줌마는 종일 일을 나가서 뭐 괜찮다고 아무 때나 요리해도 돼요 막 그래요. 그런데 아저씨는 그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을 안 나가고 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남자 2명이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적신호가 딱 오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 좋게 이야기하지만 좀 불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집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그러니까 저는 또 동영상 하기 때문에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서 컴퓨터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눈치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남자들과 또 부딪히고 그러면은 좀 안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또 주차 공간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차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제 차를 어디 둬야 돼요? 그러니까 차를 안에 넣고 그 아예 그 단지를
나가서 주변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데 식당가 이런 상점 있는데 돌아가서 가보면은 그 도로변에 세우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단지 쪽에 있는 그 도로가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 가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 아저씨는 지금 이렇게 나한테 뭐 계약할 건지 성금이라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저한테 조금 뭐랄까 러쉬를 했는데, 왜냐면 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는 사람한테 나는 먼저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도 안 냈는데 뭐 성금을 걸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미안하다고, 일단은 제가 아직 마음의 결정이 안 생겨서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일단 제가 주차 공간도 좀 가서 보고 생각 좀 해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집을 떠났거든요. 그분들이 말한 장소를 가보니까 영 먼 곳인 거예요. 물론 뭐 걸어서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뭐 그로스리 내가 시장을 봐왔다, 또 짐이 있다, 그럼 그걸 짐을 쥐고 그 먼 거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늦은 밤이면 또 어두운 거리에 여자 혼자서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런 거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고, 또한 이 미국에는 또 스트리트 스윕 데이라고 있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렇게 거리 청소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럼 차량이 와가지고 거리를 청소하기 때문에 거진 대부분의 도로들은 딱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차를 오래 세워둘 수 없는 게, 어떤 날은 어떤 시간대에는 차를 세워두면 안 돼요. 되면 그러면 딱지 붙어요. 정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주차 공간 이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딱 뭐라고 말할 수 없었는데, 지나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통풍이 잘 돼갖고 제가 이 사람이 담배 핀다는 생각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잖아요, 전거품을. 그 안 봤으면 제가 담배 피는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딱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낮 시간이니까 저기 문을 열어놓고 있지만, 밤 시간대 같은 경우에 문을 다 닫을 거 아니에요. 문 닫은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거를 피워 제낀다 치면 정말 그 냄새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걔도 큰 개를 그러니까 밖에서 키우는 거, 뒷뜰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실내용으로. 그 개가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보니까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물론 가장 결정적인 거는 그 방 크기였어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좀, 다 모르잖아요. 누가 다 가리고 숨기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또 겪어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사를 간다는 거는, 또 남들과 함께 산다는 거는 정말 큰 도전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스튜디오에 사는 그 친구는 물론 큰 돈이 나가서 자기는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빠듯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 하는 말은 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많은 사람들 대하고, 그런데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모든 스트레스가 자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고 자기는 너무 거기서 혼자서 자유롭게 뭐 영화도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씻고 싶으면 씻고, 안 씻고 싶으면 안 씻고, 뭐 쓰레기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룰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너무나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적으로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쉼을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랄까, 돈이 주는 가치라고 할까? 그 돈의 희생에 따른 그런, 그죠? 어, 그만큼 누리는 거겠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정말 싼 집에 살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따라줘야 되고, 이것저것 주인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또 막 좀 눈치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뭐랄까 정말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집에 와도 내 집이란 생각이 안 들고, 물론 내 방이란 공간이 있지만 항상 주인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집주인을 의식하게 되거나 같이 사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주인이죠. 그 주인이 막 이렇게 조종하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걸로 해서 밤에 자도 뭐 자는 것 같지가 않고, 부엌 쓰는 것도 막 완전히 내가 좀 누릴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조용히 요리하면서 혼자의 시간도 누릴 수가 있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물질 중심의 세상이라서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을 쥐었다 폈다 하는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하고 참 비참하게 하는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뒤에 보면 지금 또 이사를 가기 위한 박스들이 가득합니다. 트렁크 안에도 제가 많이 있었는데 주인 아줌마 몰래 집으로 방으로 옮겨놨어요. 여전날. 너무 아직까지 방 구한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집 정리하고 막 그러면은 가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또 막 넘겨짚을까봐 일단 조용조용히, 그러니까 이래 뭐든지 조용조용히. 좀 더 웃기는 거는 제가 그 스토브 있잖아요. 그 스토브 4개 화로가 있는데 2개는 닫았어요. 이 사람이 청소하기 귀찮다고. 그 2개만, 위에가 밑에 거 요것만 쓰자. 저는 늘 하는 게 아니라 시장 한번 보면은 한꺼번에 다 해놓고 반찬을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다음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저는 고기를 안 먹지만 고기를 먹는 경우에는 더 요리할 시간이 더 들잖아요, 여러분. 끓이고 막 이래야 되니까 지지고 볶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채식이니까 거기가 다듬는 거 거의거든요. 또 씻고 하는 거 그것도 시간이 좀 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딱 주인의 눈에 딱 띄었어요. 그러면 진짜 자주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랑 살아야 될지,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될지 정말 모르는 상태에 한다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뭐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인간들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다시 뭐랄까 힘을 내고 다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보러 갔던 방 하나를 놓고 제가 제 경험을 나누었어요. 광고를 보면 알지만 세입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까다롭다는 거. 갈수록 사람들이 까다로워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세입자는 눈물 나요. 이 세상 사는 게 이 세상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삭막하고 너무 치열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걸로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에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그게 집중하다 보면 참 인간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도 지킬 수 없는 거를 상대편한테 막 요구하는 거죠.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지금의 집주인 아줌마가 저한테 하도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혀서, 제가 엔간하면 제가 스토브 이야기 했었는데 이제 생각났어요. 스토브 2개로 딱 제한하더니 한 번씩 이게 그 화로가 뜨거워지면, 이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막 뭐라 하지, 너무 열받아가지고 막 이게 불이 안 붙는다든지 뭐라고 하면서 막 너무 세게 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막 조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써도 막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뭘 설거지하고 나서도 물기 하나 남았을까? 그거 막 뒤닦아야 되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화력 크기도 막 뭐라 하니까 그것도 그러고. 근데 문제는 그게 하다 보면은 그 찌개 끓이거나 이러면은 국물이 튀어가지고 흘러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막 여러 가지. 근데 그러니까 몇 번이나 제가 이 주의를 받다 보니까 막 화로 쓰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스토브 쓰는 게 막 좀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하나로도 더 줄이더라고요. 둘 중에 자기는 두 개 다 쓰고 있겠죠. 자기는 아들은 두 개나 쓰는데 저한테는 이게 한 개만 쓰라는 거예요. 뭐 하나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무슨 뭐 하나가 고장이 나서 이것도 아니고 그냥 불편해 주셔서 미안한데 뭐 하나만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하나만 쓰라. 근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게 가끔씩 불이 안 붙거든요. 딱 타면은 딱 틀면 가스인데 가스 소리는 나. 가스가 나오는 소리 나는데 불이 안 붙어요. 그럼 가스 냄새를 한동안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없을 때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있을 때는 정말 뭐 뒤통수가 뜨겁거든요. 뭐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없을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개치기로 제가 막 요리를 하게 되고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날도 제가 손가락을 뒤었어요. 너무 급하게 막 쓰다 보니까 뜨거운 후라이팬을 짚거나 이게 막 이래가지고 뒤어가지고 굳은 살 생기고 무슨 일이 있는가 뭐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가 했더니 그게 맨날 며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아마 그렇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두 개 쓸 때가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왜냐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자유롭게 아무 때나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아줌마가 부엌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서로 같이 하는 거 분명히 자기도 싫어할 거고 나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걸 피하다 보니까 아줌마가 없는 어쩌다가 없을 때에 번개치기로 제가 하다 보니까 두 개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줌마가 딱 들어오면 들어와서 딱 봤을 때 이렇게 눈에 거슬렸겠죠. 그러고는 딱 숫자를 제한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하나밖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또 제가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급하게 일 나가기 전에는 샤워하고 또 머리 말리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제가 하루 종일 나가 있는 경우는 점심 도시락도 사가야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이 깨져요. 그래서 아침 급하게 뭔가 끓여 먹고 아니면 덮여 먹고 가려면 그 불 위에 좀 올려놓고 몇 분 사이에 알람을 켜놓고 내가 가서 내 방에 가서 빨리 옷 갈아입든지 뭐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샤워는 아니더라도 그거를 또 제가 주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끓여야 돼요. 그러면은 약한 불로 할 수 있습니까? 센 불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 그러면은 제가 센 불로 할 수밖에 없는데 센 불 하게 되면은 또 위에 표면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어쩌고저쩌니 이러는 거예요. 저는 완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제가 요즘 어떠냐면은 그 스토브에 뭔가를 끓여 먹고 나면은 조금이라도 뭐가 튀잖아요 밑에. 그죠? 표면에. 그러면 이렇게 음식 찌꺼기가 조금 남거나 그러면 뜨거워서 내가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젓가락을 가지고 휴지에 물 묻혀가지고 휴지에 물 적셔가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닦아요. 무슨 인스펙션 받는 것도 아니고 이사 나갈 때 그저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 됐어. 그래 너는 그러면 깨끗하게 치웠으니까 우리가 너한테 수술에 물지 않겠다. 그런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받는 것도 아닌데 매일 제가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청결 문제에서. 그래 자기는 모를 거예요. 내가 아예 안 쓴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해놔야 돼. 완벽하게. 근데 어느 날은 이 앞에 제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그 화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아줌마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뒤에 거 쓰지 말라고 한 거 그걸 썼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는데 진짜 내가 죄 짓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무슨 나쁜 짓 하는 것처럼 웃기지 않아요? 나는 정당하게 이 집에 들어와서 정말 돈을 내고 매달 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제가 뭐 처음에 잔반잔산만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내가 나는 밥 해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 괜찮냐고 해가지고 서로 동의해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밥에 먹는 거 가스 쓰는 거 왜 내가 또 도적질하는 느낌이 생겨 몰래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주인의 이 높은 이상적인 기대치 때문에 제가 주인 몰래 살짝 나는 써서는 안 되는 금기상을 깨는 거잖아요. 그 화로를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저 아줌마가 오기 전에 그 화로가 쉽게 해주세요. 왜냐면 자기가 왔을 때 그게 뭔가 따끈따끈하면은 쓴 표가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지 말라고 분명히 이렇게 표시를 붙여놓고 나한테 건지야 하고 했는데 내가 그걸 어긴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너 나가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까지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 심리적인 이 스트레스를 쓸데없는 것이 막 사람을 쫀쫀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이란 것은 상대편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막 묶어두고 제한하고 막 얽매고 그 사람을 억압하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디서 하죠? 공산주의들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뷰서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막 짓누르는 이런 뭐라고 하지 한국말로?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악한 거예요. 이거는 지는 누리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그래서 제가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가슴 졸이면서 현관문이 언제 벌컥 열릴지도 모르는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화로가 안 켜지더라. 안 켜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샀다. 말이 되잖아요.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은 내가 말한 게 이게 천명이야. 이걸 들어야 되는데 네가 어겼지. 상관없어. 네 사정 난 상관없어. 난 관심 없어. 내가 분명히 나한테 말을 했는데 너가 안 지켰어. 그러니까 너가 가야 돼. 이러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말씀을 말할 수 없지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 남에게 정말 표독하게 잔인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때때로 긍휼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왜냐면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에 화장실 가고 난 뒤에 마음이 다르듯이 갑자기 내가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갑자기 막 천지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집이 무너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죽음이 몰아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잖아요. 이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부잣집에서 떵떵 부리고 아주 막 시큐리티가 잘 된 경비도 써있고 막 그저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 집안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천국이야. 그 안에는 돈이 많으니까 그저 걱정 의심도 좀 없겠죠. 편안하게 뭐 먹고 살고 걱정할 필요 있어요? 오늘 렌트비 내가 못 내면 집이 쫓겨나간다 이런 걱정도 없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돈 쓰는 게 일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모든 게 투쟁이야. 사는 게 모든 게 전쟁이야. 몸이 딱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가진 재산 다 날려버려서 홈리스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 절망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같이 공존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아무리
똑같은 이 좋은 날씨, 좋은 풍경 가운데 살아도 두 번째 사람의 삶은 누릴 수 없잖아요.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지옥과 같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무거워요. 정말 어떻게 살아나갈까. 근데 첫 번째 사람은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주변에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누가 죽고 막 옆집 동네에 누가 죽고 막 서로 막 총불입하고 막 살아남겠다고 막 마약 팔고 막 이러면서 막 범죄 일어나고 사람들 죽고 하도 자기는 막 안전해. 자기 돈으로 다 차바르니까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거 자기 집안의 대골 같은 집에서 울타리 안에서 첨단 이 그저 경비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이 빵 났다 보세요. 그날에 전쟁이 빵 났다. 그러면 부자의 안전은 보장될까요? 그날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가난한 사람도 그 부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막 공산권이 지금 막 우리나라에 막 어떻게 뭐 간첩을 통해서 정말 이게 어수선하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 국민들이 나가서 지금 집회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처럼 왜냐면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의 행복과 자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그러니까 공산권이 돼버리면 부자들도 자기들의 모든 재산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다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나와 관계된 내 가족들, 내 자식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긍휼히 여겼다면 그죠? 남의 일을 내 일같이 생각했다면 내 거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거만 막 집중하는 이 이기심 때문에 이 고집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자빠지는 걸 나는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나자빠질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내가 고통받고 내가 아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지 못한다.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처럼 또 내가 저 상황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서로를 무시하고 짓밟는 게 아니라 서로를 정말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거든요.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희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정말 영원한 희망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주고 계십니다. 지옥 대신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자리상간인데 여기서 받는 고통 일종의 우리가 지옥의 어떤 고통을 조금 맛보는 정도지 실제적인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은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원죄 더 죄를 짓고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이 뭐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합니까? 죄 지으라고 막 얼마나 우리를 격려합니까? 쉴 새 없이. 이 세상은 유혹이 가득해요. 착하게 살려면 바보같이 살아야 되고 손해보게 돼 있고 잘 살려면 죄 짓게 돼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정당하게 인간답게 살면서 돈을 모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위선과 불의와 또 거짓되게 또 사기치면서 부자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와 함께 죄값을 그곳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문제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본인 자신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대신 감당함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안 십자가 사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긍휼하심, 긍휼히 여기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직접. 그러면서 우리도 그분과 같이 남을 향하여 긍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받는 날에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을 텐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런 신들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 인생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만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죽음이 오면 피해갈 수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끌려간단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주이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 양갈래로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하거든요. 천국은 하나님 계시고 죄인이 갈 수가 없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영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선택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근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 사실이 대부분 사람들 믿지 않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성경이 다 거짓이다 생각하고 죽으면 땡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란 거죠. 나중에 경악을 할 겁니다. 근데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내가 놓쳤네. 지옥이란 걸 내가 부정했지만 피할 수 없는 거네. 나는 그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네. 그럴 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살인자가 누굴 죽이려 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아니겠습니까? 구해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그죠?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이게 됩니까? 이게 소용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다시 기회 주세요. 이미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신 천국 가시는 길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하여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각자에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각자가 그 결정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거절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미 죽음 위에는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너무 늦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기회가 올 때 우리가 그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행한 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이 세상을 살면 안 되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초라하고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한테 귀한 창조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막 긍휼을 갖지 않고 막 이렇게 함부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기준 있잖아요. 인간의 기준, 조건적인 기준. 너 나한테 잘해주면 난 너한테 잘해줄게. 잘해줘도 개차반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인간이 악하니까. 내가 방세를 냈는데 왜 욕을 먹느냐는 거지.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준인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참 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선한 줄 착각하고 사는 거죠.
내가 뭐 큰 죄를 안 지었으니까, 옆에 있는 인간보다는 내가 착하니까. 여러분, 비교할 사람을 비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 그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곁으로 아무리 씻어봐야 내 속에 더러운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근본이 더러운데. 우리 더러운 본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곁으로는 뭐 순진한 척, 착한 척 막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는 시커먼 능구렁이들이 다 들어앉아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한테 누가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이 싸우고자 하는 마음, 막 이렇게 그 사람을 갉아버리고 싶은 마음, 뭔가 그 사람을 짓누르고 싶은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 질투, 또 욕심, 이기심,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포용해주기보다는 막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우리 인간은 대체적으로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죄, 이 죄를 가지고 사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정말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지옥이 더 가깝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바른 길, 하나님이 주신 길.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 용서해 주시잖아요. 날마다의 죄에서부터, 원죄와 날마다의 죄에서부터. 근데 이런 긍휼을 받은 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을 짓밟고 남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중에,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내가 편하지, 내가 뭐가 된 것 같잖아요. 남을 누르면서 내가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더 큰 것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능욕했지. 자, 너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 하나님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후회 없이 삽시다. 이 짧게 사는 인생, 정말 나쁜 짓 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말고 정말 세상 사는 동안 인간답게, 나도 내가 이런 일 겪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의 긍휼을 받고 싶잖아요. 축복받고 싶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